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뭐, 이봉규 박사님도 이제 좀, 자주 좀 뵈야 되는데, 아유, 어쨌든 뭐, 박 PD님 오랜만에 보니까, 봄 되니까 좋네요. 그죠? 아, 겨울에 아주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심장병 수술도 하고 해서 한겨울은 제가 잘 못 움직이잖아요. 아스팔트 못 나가는데. 그리고 제일 더운 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4월 달 날씨가 풀려서 야, 이거 운동하기 좋은 날이다. 근데 제가 하는 운동은 우리가 하는 운동은 뭐죠? 애국 운동. 예. 우리 광화문에서도 또 전국에서 모이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자유주권총연맹, 이 자주총 우리 청년 전략부대죠. 근데 여기는 도태우 변호사님 팀하고 전국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10개 도시를 돌았어요. 3월 6일부터.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3월 6일부터 부산부터 해서 이렇게 뭐 대전, 대구, 인천 뭐 이렇게 막 돌았는데 그래서 10차를 저희가 자주총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10차를 10월 31일 날. 그리고 이제 10개 도시 도는 거를 4월 18일 날 광화문에서 전국이 다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서울 선관위까지 4km를 저희가 이제 한 3,800여 명이 돌았고 우산혁명 지금 하고 계시는 전환길 그쪽 팀도 같이 해가지고 도태우 전환길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다 모아서 함께 그걸 했었습니다. 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있어요. 예. 또 회복 중에 네.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회복이 더 좋습니다. 애국 활동이 이제 회복이다. 예. 그렇죠, 운동이다. 그렇죠. 예. 네. 예. 오늘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재밌더라고요. 오, 네. 많이 아유, 시청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중국 청년들은 세뇌를 받고 살잖아요. 맞아요, 공산당에. 맞아. 예. 그 친구들의 어떤 변화는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그 이제 어디나 뭐 청년들은 이제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 청년들 과연 그냥 계속 그게 있을까? 아니면 이제 중국이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 경제 성장도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일단 뭐 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거부터 일단 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년 선봉대라고 있어요. 소년 선봉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만 6세부터 만 14세까지 요때 그러니까 초딩이죠, 이제. 네. 유치원 초딩 요 된 게 6세부터 14세까지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되냐면 1억 1,400만 명이에요. 와, 1억 1,400만 원. 1억 1,400만 명. 예. 근데 여기가 언제 생겼냐면 1949년 10월 13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10월 1일 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설립하자마자 불과 12일 뒤에 이 소년 선봉대를 만 6세부터 14세까지 세뇌 교육에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자기들의 이 선봉대로 그 말 그대로 소년 선봉대. 야. 이 사람들이 2024년 말 통계까지 하면 1억 1,400만 명이나 돼요. 엄청나죠. 6살짜리가 뭐라 그래. 근데 실제로 그걸 보면 얘네들이 유치원에서 뭘 하냐면 배낭을 메고 네. 근데 배낭이 뭐냐면 폭탄이에요. 가짜로 만든 거죠. 가짜로. 우리 이제 백팩 매잖아요. 백팩이 가짜로 만든 옛날 국민당이나 혹은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 군인들이 싸울 때 맸던 지고 다니는 폭탄이에요. 그거 아주 돌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네. 그 자살하는 거지. 네. 이 소년 선봉대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치원에서 우리 학예회 하면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네. 뭐 애들 나와서 이제 연극도 하고 그 연극을 이걸 해요. 애들이 뭘 한다고? 뭘 한다고? 초등학교 이런. 그리고 얘네들이 그리고 그 학예회에서도 하지만 또 행군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워크숍 같은 거 어디서 어디까지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메고 군복을 다 입고 꼬마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 교실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책상을 이렇게 딱 놓고 뭐 딱 하면 착착 해서 이러고 책을 막 이렇게 흐트러 놨다가 딱 하면 타다닥 해서 딱 놓고 이거를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혹은 반장 구령에 맞춰서 딱 하고 절도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인지 학생인지 군인인지.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만 14세까지 그랬죠.
만 이제 14세에서 이제 28세까지는 청년들이잖아요. 공청단 많이 들어보셨던 공산주의 청년단. 얘네들은 많을 때는 한 9천만 명까지 갔는데 최근에 좀 줄어가지고 지금 한 7,400만 명 정도 돼요. 네. 지금 현재 그 2024년, 25년 기준이 아직 안 나와서 2024년 말까지. 근데 여기는 언제 생겼느냐? 공산당이 그 1920년도에 생겼어요. 5월 5일 날. 네. 오, 그 아주 그냥 그 엄청나죠. 중국 공산당이 생기면서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산주의 청년단.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아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24년 말 기준으로 하면 1억 명 넘어갔어요. 1억 한 27만 명 이 정도 나오는데 대충 평균 다 내면 그냥 1억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년선병대, 공산주의 청년단 여기는 이제 세뇌 교육을 받고 잘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이제 교육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어린 나이에서부터 청년, 청소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4천만 1억 1,400만 명. 1,400만 명이라는 소년 그 선봉대. 인구가 예. 이제 조금 크게 되면 이제 각국 나라에 유학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 많은 인구가.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애국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유학 예, 오는 예, 친구들을 예. 보면. 음. 근데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가면서도 어떻게 좀 세뇌가 깨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네. 최근에 좀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일단은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그런 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어린 나이 이제 유치원 초딩새부터 이렇게 키워오면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왔었다가 네.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해외도 가고 막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아직도 최근하고는 다르게 아직도 200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문물이 아직 덜 받아들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밌는 게 한국이 이제 K컬처에서 막 그 한류 드라마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랬더 우리 얘기하는 그 오빠 이런 네. 말 있죠. 북한에서도 뭐 오빠라고 하다가 네. 이제 걸리면 아주 그래서- 박살이 나지. 네. 근데 중국에서 오빠란 말이 이제 꺼거라는 말이 있어요. 어. 꺼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중국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하나의 청년들 간의 청소년 간의 문화가 일어나는데 중국어로는 이제 샤오펀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제 밈 팬덤 같은 이제 이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디지털 팬덤 애국주의다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게 이제 이건데 이를테면 우리의 뭐 여기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개딸 같은 식으로 어떤 편중된 그런 네. 세력들이 하나에 몰입하게 되는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일반적인 거로 보면 스포츠나 뭐 예능 같으면 이제 팬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의 팬이다 뭐 이렇게 팬클럽 같은 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식 디지털 팬덤 애국주의는 국가에서 아예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애국주의를 강요해 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샤오펀홍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디지털 팬덤 애국주의에 그 선동이 된 이 청년들이 머리가 빨개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그게 이제 나타난 게 2008년부터예요. 하면 중소도시. 네. 예, 중소도시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선 도시, 2선 도시 이렇게 해서 숫자별로 이렇게 해서 규모에 따라서 1선, 2선 하는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1선 도시가 되죠. 크니까. 우리 같은 광역시는 1선, 그거보다 작은 건 2선. 근데 그보다 아주 중소형 도시 있잖아요, 지방에. 요런 게 이제 3도시, 4도시 요런 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농촌 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못 끼어나서 팬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팬덤이 이제 국가 애국주의에 빠져서 아직도 한마디로 야 우리 중국이 최고야. 그렇죠. 뭐 미국 쟤네들 나쁘고 우리가 뭐 다 이기는 거야. 이렇게 빠져 있지.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데 대도시에는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오빠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중국어로는 아중꺼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그거.
중이 중국어를 얘기하는 거고 아는 친근하게 붙이는 거예요. 형님 하는 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님 꺼거는 뭐야? 중국님 오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뭐 오빠 오빠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국이 연예인 대상 아주 유명한 연예인 스타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팬덤이고 아 우리 오빠 오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중국 자체가 오빠로 돼버린 거야. 그게 아중꺼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세뇌됐던 청년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대도시나 이런 데서 해외 문물을 먹다 보니 아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죠? 괴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직 청년들. 저쪽에 이제 돈이 없어서 아직 그 지방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이런 젊은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 지방에 있는 사는 갑부들은 뭐 그래도 이제 막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 여행 가시면은 가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보이잖아요. 아침은 지방에서 오신 분 같다. 근데 여긴 더하죠. 소득 격차가 너무 차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을 덜 받거나 해외를 안 나오신 분들은 아직도 아중꺼거, 아 중국 오빠 우리가 국뽕의 최고야 뭐 이러는 거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변화되고 있다. 어디? 네. 대도시부터. 그럼 중국의 청년들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원인이 이제 대도시 위주로 이제 보고 느낀 것도 있지만 내부 문제도 있어요. 내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를테면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 국뽕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나 뭐 자기 뭐 당 간부고 뭐 정부 관료가 하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최고지 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점점 이제 그러면 대도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나 이런 대학생들이나 이런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 경제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중국 경제 지금 많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기죠. 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던 것이 사회에서 경제에서 일단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드디어 극단 양극화가 돼 있던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만이 많아지죠. 이를테면은 월급을 못 주니까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데모를 해요. 월급 달라고. 네. 군인들도 월급 달라고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정치적 탄압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그러면 경제는 나쁜데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서 월급 달라 그러는데 일반 인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월급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정부에서 눌러버려야지. 여기에서 이 지역의 경찰이 데모를 한다? 얼굴을 안 줘서 다른 지역 경찰이 와서 얘네들을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끼리 식이에요.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는 이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신뢰는 당연히 무너지죠. 이게 도대체 뭐야? 경찰이 경찰을 탄압을 하고, 공무원이 탄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통합, 아주 억제 이러고 사회적인 그 불만들이 더 이제 신뢰가 무너지니까 질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3가지 큰 분야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스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걸 조금 숫자로 몇 개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 보면 지금 청년 실업이요. 1년에 졸업하는 중국의 대학생들이 1,158만 명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일자리가 실제로 중국 통계에는 엉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20.4% 실업률이. 그러면 이거 청년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처럼 이제 뭐 북경대나 혹은 이제 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오면은 그냥 골라서 다녔는데 지금은 골라서 가기는 어딜 갑니까? 비정규직도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14억 인구 중에서 지금 뭐 리커창 살해당한 리커창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6억 명 정도가 한 달 수입이 1,000위안이에요. 1,000위안. 그럼 지금 한 19만 원, 한 20만 원 정도 평균 환율로 보면 6억 명이 1,000위안이니까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환율이 나쁘면 15만 원인데 한 20만 원 잡읍시다. 지금 이제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라는 월. 말씀이죠? 예, 월. 네. 그러니까 1,000위안이니까 우리 지금 환율로 보면 대충 뭐 한 20만 원 정도 보면 되는데 못 살아요. 못 살죠.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도 이 월세 임대료만 해도 그거 넘어가는데 못 살죠. 그게 6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지금 예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근데 최저임금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없는 상황이 됐지. 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심천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살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데 시간당이 최근에는 이제 그게 개념이 없어서 아예 그냥 지금 수치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뭐 한 예를 들어서 이제 10위안이라고 봅시다. 한 시간에. 그러면 심천이 정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도시 광주, 광동성의 광주, 해주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그다음에 복건성, 뭐 절강성 이렇게 따라가면서 심천시가 제일 잘 사니까 거기서부터 기준이 정해지면 따라가면서 정하는 거야. 야, 시간당.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위안이면 지금은 3위안을 해도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줄 서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경제도 어렵지만 사회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도가 없는 거죠. 아니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을. 그런데 그러면 이게 노동법이 걸려서 수를 걸면 이게 그 기업가가 이게 당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데 12위안이 아니라 3위안, 5위안, 3위안에도 줄 서서 그냥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게 신뢰가 무너진 거지. 그럼요. 청년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뭐 어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지금 어쩌면 이제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라고 그렇게 볼 생각이 수도 드는데요.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